센터 마크 명령어가 dimcen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dim 센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반지름 50. 자, 반지름 50짜리 원을 여러분들도 그려보시죠. 자, 복사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 명령어입니다. 여기 센터 마크라는 명령어 있죠? 이 명령을 누른 다음에 클릭하면 중심선 마킹하는 거 보이시죠? dim 센터가 바로 이 중심선 마킹하는 명령어입니다. dim 센터 그리고 클릭하면 이와 같이 중심선을 마킹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dim 센터를 이용해서 중심선을 마킹해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마크의 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 자, dim 스타일 modify. 여기 보시면 마크의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2.5mm로 되어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바로 이 마크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케이. 자, 다시 해보죠. dim 센터. 그러면 마크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10mm로 커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modify. 자, 이번에는 라인으로 선택했습니다. 라인이요. 여기 다시 2.5mm로 제가 바꿔놨고요. 오케이. 그 다음 dim 센터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거랑 비슷하게 된 거 보이시나요? 자, 라인으로 됐을 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얘도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 그 다음에 쭉 그린 다음에 요 끝에가 2.5mm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크기가 이렇게 잡혀요. 또 하나, 이건 그냥 라인들입니다. 이렇게 다 라인들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dim 스타일 modify. 제가 여기 간격을 2.5가 아닌 10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볼까요? dim 센터. 그러면 간격이 더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10mm입니다. 이렇게요. 각각 10mm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20,20 카피 어레이 4개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 제가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했습니다. dim 스타일 이번에는 텍스트입니다. 문자예요. 문자의 유형입니다. 여기서 문자의 유형을 선택하시면 돼요. 스타일이라는 명령어에서 문자를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었죠. 그 문자의 목록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점점 표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뉴 한글. 자, 한글은 맑은 고딕이 아닌 나눔 고딕으로 바꿔보죠. 나눔 고딕이고 나머지 특별한 거 없으니까 어플리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한글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글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글꼴을 만들어서 한번 추가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문자의 색상을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문자의 색상은 잘 바꿔서 써요. 왜냐하면 문자는 중간 글씨거든요. 그래서 문자의 색상을 잘 바꿔서 씁니다. 자, 문자의 색상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dim 스타일 modify. 텍스트 하이트가 나오네요. 문자의 크기입니다. 자, 5mm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문자의 크기가 커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문자의 크기를 바꿔보시죠. dim 스타일 modify.
그 다음에 여기 드로우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를 누르면 텍스트 주변에 전부 다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전부 다 돌아가요. 전부 다 이렇게 텍스트 주변에 돌아가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선택하고 컨트롤 1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 갭 항목이 있습니다. 갭 여기 있네요. 0.625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어요. 텍스트 옵셋이라는 항목인데, 이걸 마이너스로 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텍스트 옵셋에 이 값에 지금 마이너스를 줬죠. 마이너스를 주니까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이 값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다른 모든 치수들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자의 테두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다른 치수들의 다 기준이 되는 치수예요. 이거 기계 쪽에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길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얘란 뜻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가세요, 이런 뜻입니다. 설계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얘는 이렇게 컨트롤 1키 눌러서 이렇게 텍스트 옵셋 값을 바꾸시면 돼요. 원래는 0.625 해서 문자와 치수선 사이의 요 간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5mm라고 했습니다. 5mm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0mm 그러면 딱 붙어버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문자와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 이걸 마이너스 값을 주면 테두리가 돌아가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간격을 많이 띄워보기도 하고 적게 띄워보기도 하고 마이너스로도 줘보기도 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 값은 안 바꿔요. 여기는 이 6개의 값은 안 바꿉니다. 원래 안 바꿔요. 근데 최소한 뭐 하는 건지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 X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릴 겁니다. 자,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서클 반지름 40. 자, 트림 트림을 했고요. 자, 그 다음 각도를 이용해서 제가 치수를 넣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나머진 컨티뉴어스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너를 통해서 이렇게 수평 치수, 그 다음 수직 치수, 다시 한번 수평 치수, 마지막으로 수직 치수를 하나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버티컬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치수선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문자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버브는 치수선 위에 문자를 두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센터는 치수선 중간에 놓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빌로우는 치수선 밑에다 놓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지금은 어버브고요. 자, 센터에다 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치수선 중간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로우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치수선 아래로 문자가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가 치수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걸 버티컬이라고 합니다. KS는 어버브를 원칙으로 합니다.
치수선 위에 문자를 놓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3개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outside요. 바깥쪽이란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문자가 전부 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다 몰려나간 거 보이시죠? 이게 outside입니다. 치수 문자는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쓸 때 여기가 위쪽이죠. 여기가 위쪽이죠. 이해되시나요?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문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dim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호리젠탈로 돼 있죠?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 기본은 중간, 즉 치수 보조선과 치수 보조선 한 중간에 문자가 위치해야 됩니다. 센터가 맞아요. 근데 at extension line 1 그러면 첫 번째 보조선 앞에다가 치수 문자를 위치시키세요 란 뜻입니다. 치수 보조선,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 문자가 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at extension line 2 그러면요, 이건 안 해봐도 금방 알아요.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게 조금 특이해요. 뭐냐면은 요거 over extension line 1, 보조선 위쪽에 문자가 위치합니다. 이렇게요. 보조선 위쪽에 문자를 위치시킬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over extension line 2까지 하나씩 다 적용해 보시죠. KS는 센터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보면 뷰 다이렉션이라고 있습니다. 읽는 방향을 뜻하는데 굳이 이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left to right. 근데 얘를 눌러보시면 어떻게 돼요? right to left가 있습니다. 글자가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던지는 질문,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지는 글자도 있을까요? 있으니까 항목에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어느 나라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까요? 아랍어요.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예전에 제품의 그 뭐죠, 사용 설명서인가 그걸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랍어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의뢰한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고.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눈여겨봤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혹시 무슨 전자제품 살 때 한번 보세요. 제품 설명서에 아랍어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텍스트 얼라인먼트가 있네요. 호리젠탈 놓으면 글자가 무조건 수평으로 써집니다. 이렇게요. 글자가 다 수평으로 써진 거 보이시나요? KS는 치수선과 이렇게 나란한 방향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얘를 못 써요. align with dimension line을 쓰셔야 돼요. align with dimension line. 치수선과 나란하게. 이게 KS 규칙입니다. 자, 제가 서클을 하나 더 그릴 건데요. 반지름 20. 자, 여기에 반지름 치수를 넣을 겁니다. 자, 반지름 치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치수선과 나란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호리젠탈. 어떻게 되나요? 치수선이 딱 꺾인 거 보이시나요? 수평으로 놓으라고 했으니까 다시 봅니다. 여기 ISO 스탠다드요.
ISO 스탠다드. ISO 스탠다드도 이렇게 수평으로 꺾어집니다. 근데 나머진 다 얼라인이고 요거 하나만 수평으로 들어가요. 이게 ISO 스탠다드입니다. 이걸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그 CAT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격증 중에 CAT 2급 시험이 있는데 이 CAT 2급 시험이 ISO 스탠다드입니다. KS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CAT 2급 시험 보실 때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거 ISO 스탠다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odify.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align with dimension line과 함께 쓰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fit입니다. fit 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이 5가지 항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공간이 좁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뜻입니다. 영어 그대로 읽어서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if there isn't enough room, there isn't 그러니까 enough room, 그러니까 방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enough가 충분하다인데 isn't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room to place, 즉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란 뜻입니다. 어떤 거요? both text and arrow, in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쪽에 문자와 화살표 둘 다 위치하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더 first thing, 첫 번째 거, move outside, 바깥쪽으로 낼 거, 더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이동할 첫 번째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either 텍스트와 arrow 해놓고 가로 열고 best fit이라고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캐드가 알아서 빼겠다는 얘기예요. either가 어느 하나란 뜻입니다. 문자와 화살표 어느 하나 알아서 빼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arrow면 둘 다 못 들어가면 화살표 먼저 빼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텍스트 그러면 문자 먼저 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both text and arrow 그러면 둘 다 빼겠습니다. 문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치수 보조선 안쪽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은 either 텍스트와 arrow를 쓰거나 arrow를 쓰거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arrow를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얘 때문에 그래요. 어떤가요? 치수선이 다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치수 문자가 안쪽에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어떻게 돼 있었나요? 예전에는 베스트 핏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진단 말이죠. 다시 볼까요? 다이아메타를 누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라디어스를 누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KS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KS가 아니란 얘기예요. 반지름은 중심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지름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KS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KS대로 표시를 하려면 이거 arrow나 텍스트로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만약에 문자를 빼게 되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그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네. 서프레스 에로, 화살촉을 억제하겠답니다. 공간이 좁으면 화살촉을 억제해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좀 공간을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클릭하고 2mm만.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죠. 그죠? 좌우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보조선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조선 쪽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서프레스가 억제하다라는 뜻인데요. 화살표를 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치수 보조선 안쪽으로 화살표가 못 들어가면 뭐라? 맞는데 왜 억제가 안 될까요? 2mm. 원래 화살표가 억제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억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 억제가 안 되네요. 화살표를 인사이드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 안쪽으로 화살표를 억제합니다. 들어가지 못할 때 화살표를 억제합니다 라는 뜻인데, 자, 여기 이더 텍스트로 한번 바꿔보죠. 억제가 안 되네요. 뭐지? 원래 억제가 돼야지 정상인데 1mm. 이게 왜 억제가 안 되지? 이렇게 억제됐네요.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always keeps, 문자는 항상 보조선 안쪽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화살촉이 못 들어가면 억제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항상 에로우로 놓으시면 되고 굳이 억제할 필요는 없고, 자, 요 부분이요. 자, when text is not in the default position, 문자가 디폴트 포지션, 기본 위치에 있지 못할 때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beside, 좌우로 놓겠습니다. 두 번째 치수선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over dimension line with reader, 지시선과 함께 치수선 위쪽에 배치시키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얘는 쓰시면 안 돼요. 지시선 없이 치수선 위쪽에 배치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치수가 어디 건지 못 알아봐요. 그래서 beside the dimension line을 쓰던가 over dimension line을 쓰던가 둘 중에 하나 쓰셔야 돼요. with reader랑 해서. 자, 보시죠. 제가 치수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2mm continue. 자, 어떤가요? 지시선과 함께 이렇게 쭉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문자의 위치를 바꿔봅니다. 그러면 어디 건지 금방 다 체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체크가 되죠. 지시선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without reader, 지시선 없이 그러면 누구 건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without reader 쓰시면 안 돼요. beside the dimension line을 쓰던가 with reader를 쓰시던가 이렇게요. 보통은 이걸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딤 스타일, 모디파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걸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스케일 포 디멘전 피처, 축척이에요. 치수 축척입니다. 유즈 오버롤 스케일에서 얘가 치수 축척입니다. 치수 축척이에요. 자, 도면을 잠깐 끄집어내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렸던 도면을 자, 제가 치수를 여긴 적용이 된 건데요.
자, 제가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그 다음 벽체 감추고 연장하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끄집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유즈 오버롤 스케일이 1입니다. 축척이 1이란 얘기예요. 치수 기입을 넣어 볼까요?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보이는 거 있나요? 안 보여요. 자, 확대를 해봅시다. 글자 나오네요. 화살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뭐예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축척이 안 맞는 겁니다. dim 스타일 모디파이 다른 거 바꿀 거 없어요. 여기에 요거 그 다음에 화살표 그대로 문자 그대로 피트에서 축척만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1대 100 A4 기준 1대 100도면입니다. 커진 거 보이시나요? 문자가 아까 2.5mm였잖아요. 곱하기 100 해서 나온 겁니다. 화살표가 1.5였어요. 곱하기 100 해서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치수 축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고 축척을 적용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이때 이걸 잊어버리면 축척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분들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1로 놓고 화살 쪽의 크기를 150, 문자의 크기를 250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럼 뭐만 커져요? 화살촉하고 문자만 커진 겁니다. 다른 건 다 그대로고. 이게 옳은 게 아니고 출력했을 때를 기준으로 출력했을 때 도면을 볼 때 기준으로 도면으로 봤을 때 이거 1.25mm, 이거 0.625, 이거 7mm, 그 다음 화살촉 1.5mm, 문자 2.5mm면 족할 것 같아. 출력했을 때, 손으로 썼을 때. 그래 놓고 뭘 바꿔요? 이 피트 탭에 유즈 오버롤 스케일 값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수 축척이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치수 축척을 적용해 보시죠. 베이스라인 이런 식으로 치수 축척을 적용해 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프라이머리 유닛으로 넘어갑니다. 프라이머리 유닛하고 얼터네이트 유닛으로 나눈 이유는 얼터네이트는 대체 단위입니다. 2차 단위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든 도면이 영국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영국은 인치죠. 숫자가 지금 뭐로 돼 있나요? 밀이죠.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인치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에는 밀리로, 얼터네이트에는 인치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보여야 그쪽이든 이쪽이든 헷갈리지 않겠죠. 프라이머리 유닛에 보면 기본값 디시멀로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디시멀로 돼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갈까요? 자, 렉탱글 20,20. 자, 카피 아니다. 1000으로 갈까요? 렉탱글 1000,1000.
1000.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피트 탭에서 10배 확대. 자, 얘가 일반 DC머리입니다. 프라이머리 유닛에서 보시면 기본값 DC머리고 소수점 2자리까지 나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소수점도 한번 표현해 보죠. 라이너 소수점 1자리 나왔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소수점 2자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띄워 보시죠. 1000자리 하나, 그 다음 소수점 표현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게 쉼표잖아요. 좌표잖아요. 소수점은 마침표로 들어갑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바로 여기요.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에 뭐로 돼 있나요? 콤마로 돼 있네요. 페리오드로 바꾸어야만 비로소 이렇게 마침표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근데 자, 다시 콤마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쓰냐면 윈도우 데스크탑 써요. 그러면 두 가지가 편해지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요. 소수점이 콤마로 나오고 천단위 자릿수가 구별이 됩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콤마와 천단위 자릿수를 바꾸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가 2자리네요. 제가 9개로 놔봤습니다. 9자리로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소수점이 있으면 보이고 없으면 안 보이고. 자, 근데 이건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로 서프레션의 테일링, 꼬리요. 리딩은 0. 얼마 갈 때 이렇게요. 0. 얼마 이렇게 갈 때 요거를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0을 리딩이라고 하는 거고, 테일링은 꼬리입니다. 즉 이 뒤에 있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감추는 걸 말합니다. 이 테일링을 꺼버리면 무조건 다 보이게 돼요. 이렇게 소수점이 무조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링은 켜고 소수점은 상황에 따라서 뭐 2자리, 1자리, 0자리 이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네, 트레일링은 켜주면 되겠고, 그래야 될 거고. 자, 다시 보시죠. 여기 지금 메저먼트 스케일이라는 값 있죠. 요 값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죠. 주몰. 자, 라인 적당히, 그 다음 2mm 적당히 2mm. 자, 옆으로 2mm. 자, 아니 그냥 카피할까요? 자, 카피. 어레이 4개. 한 번 더 카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아가지고 치수 기입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복사, 옆으로 복사하고
원 밖을 다 트림으로 자릅니다. 스케일 키웁니다. 뭐 4배든 5배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이걸 상쇄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2mm로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긴 얼마로 나와요? 8mm로 나와요. 왜냐면 4배를 확대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얼마로 나와야 돼요? 실제로는 치수가. 실제로는 8이 맞지만 이 치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라는 치수가 여기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메저먼트 스케일인데, 메저먼트 스케일은 전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컨트롤 1을 누르시고 선택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1 누르고 선택해요. 그러면 여기 프라이머리 유닛에 가면은 바로 여기요. 스케일 라이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4배 키웠잖아요. 4배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얼마로 나와요? 이렇게 2mm로 나옵니다. 똑같은 크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프라이머리 유닛, 여기 앵귤러 디멘전 있네요. 자, 보시죠. 제가 선을 대충 그렸습니다.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체크해 보죠. 55도네요. 제가 대충 그렸는데 55도 정확하게 맞춘 걸까요? 자, 다시 봅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보시면 소수점이 얼마로 돼 있어요? 0으로 돼 있습니다. 두 자리. 테일링 체크하고요. 테일링을 체크하면 있으면,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자, 오케이. 자,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엔 얼터네이트요.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를 누르니까 비로소 얼터네이트가 나오네요. 윈도우 데스크탑에 소수점 두 자리 똑같습니다. 테일링 체크하고요. 그래야 있으면 보이고 없으면 안 보이겠죠.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뒤에 프라이머리 뒤에 숫자가 뭐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누굴 바꾸냐면 얘요. 멀티플러 퍼 유닛이요. 이 값을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1대1로 나와요. 이렇게요. 1대1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이 배수예요. 프라이머리의 배수입니다.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배로 나오는 거고, 0.5라고 하면 절반 값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쓴 건 밀이에요. 인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치로 어떻게 나눌까요? 1 나누기 25.4 그러면 되네요. 근데 소수점은 안 들어가요. 10분의 254. 소수점 하나씩 지워야죠. 그래서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0.0393. 자, 오케이. 그러면 앞에는 미리, 뒤에는 인치.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여기요. 프리픽과 서픽이 있습니다. 서픽이 꼬릿말이에요. 프리픽은 머릿말입니다. 인치잖아요. 인치라고 썼습니다. 뭐 또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인치라고 썼고요. 프라이머리에 가면 똑같이 프리픽 서픽이 있습니다. 미리라고 썼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뒤에 꼬릿말이 붙는 거 보이시죠? 머릿말, 꼬릿말. 꼬릿말을 붙여놔야 단위가 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꼬릿말을 한번 붙여보시죠.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alternate 뒤로 가면 바로 요 부분이요.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주치수 뒤에다 놓는 겁니다. 빌로우 프라이머리 밸류 밑으로 놓겠답니다. 클로즈. 어떻게 되나요? 아래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공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근데 이 공차는 여기서 쓰지 못해요. 모든 치수에 다 공차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못 쓰고 속성창이에요. 컨트롤 1 눌러서 그리고 써야만 합니다. 여기서 세팅할 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세팅해 봅니다. 제일 먼저 시멘트리나 디비전. 자, 디비전 놓고요. 그 다음 스케일링 포 하이트를 0.5. 그 다음 미들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얘를 넌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디비전입니다. 디비전은 숫자를 위아래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스케일링 포 하이트 1로 놨습니다. 얘 그대로 바텀으로 놓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공차가 붙습니다. 공차라는 건 오차 범위를 뜻해요.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해요.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아침에 가서 전원 켜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100mm예요. 근데 100mm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기계가 차갑게 식었기 때문에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100mm보다 더 작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차가우니까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쟀더니 99.5mm가 나오더라 이거죠. 기계를 계속 돌렸습니다. 저녁 때쯤 되니까 기계가 열을 받아요. 계속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해요. 열 받으니까. 얼마까지 나오냐면 100.8mm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100mm예요. 오차 범위가 대략 1.3mm가 오차 범위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0.5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8까지 늘어났으니까 여기가 1.3 정도의 오차 범위가 났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5 플러스 0.8 오차 범위가 이렇게 났네요. 그죠? 내가 근데 이걸 다 쓸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허용치를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불량이고 이 범위에 들어와야 양품입니다 라고 내가 허용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9.8mm에서부터 100.2mm까지는 양품이고 이 수치를 벗어나면 불량품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2mm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공차예요. 이게 공차입니다. 그러니까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해 주는 것, 이게 공차입니다. 이거 주로 기계 쪽에서 쓰는데 이게 손으로 가공한 정도가 10분의 1 오차, 기계로 가공한 게 100분의 1 오차, 그 다음 정밀 가공한 게 1000분의 1 오차 이렇게 나요. 이걸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거 상한값, 아래에 있는 거 하한값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한, 하한. 근데 보시면 이 공차가 너무 큰 거예요. 문자가 너무 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문자가 사실상 이 중간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미들로 바꿔보죠. 그럼 중간으로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문자가 공차의 중간으로 옵니다.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다시 볼까요? dim 스타일. 자, 탑도 있어요. 탑으로 놓으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공차를 미들로 맞추셔야 돼요. 중간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이 공차 문자는 치수 문자의 2분의 1입니다. 치수 문자의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0.5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만. 그래서 두 가지를 제일 먼저 세팅해 주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요. 미들과 0.5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넌으로 바꿔버립니다. 왜요? 모든 치수에 다 넣을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내가 지정한 부위에만 공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시죠. 자, 컨트롤 1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공차를 넣을 치수를 선택하시면 맨 아래로 내리면 여기 톨러런스 나와요. 이렇게 공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디스플레이를 눌러보면 시멘트리컬이 있고 디비전이 있고 리밋이 있습니다. 시멘트리컬은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은 걸 말해요. 아까 봤듯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0.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값과 하한값이 서로 대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하고, 디비전은 상한값과 하한값이 다른 겁니다. 먼저 시멘트리컬을 놓으면 이렇게 어퍼값만 나옵니다. 어퍼값이 상한값이고요, 로우값이 하한값입니다. 0.2라고 했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 자,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밑에 프리시즌 소수점 자릿수를 말해요. 요것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리컬 어퍼값 0.2, 그 다음에 프리시즌까지 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값이 바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시멘트리컬이 아닌 디비전이요. 디비전 그러면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줘요. 위아래로 나눠줍니다. 어퍼값, 로우값 만들어지죠. 0.23, 자 0.32. 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로우 값은 마이너스 값이고 어퍼 값은 플러스 값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죠. 상황에 따라서는요, 플러스도 되고요, 마이너스도 됩니다. 오차 범위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요. 자, 봅니다. 로우 값은 원래 값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음수예요. 그래서 들어온 값이 음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듯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근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죠. 자, 이렇게요. 로우 값이니까 얘보다 작아야 되는군요. 마이너스 0.12. 제가 마이너스 값을 줬어요. 어떻게 되나요? 둘 다 플러스 값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0.12.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아니, 여기다가 0.23, 여기다 마이너스 0.12.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고, 아이, 값이 똑같구나. 자, 여기다가는 0.23, 여기 마이너스 0.12. 둘 다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되고. 이해되시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주시면 큰일 나요. 욕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치수를 재야 되는데
치수,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치수를 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얼마까지 작업을 하란 뜻일까요? 환산을 해볼까요? 자요. 50mm에 0.23을 빼니까 49.77에 다시 50mm에 0.12를 빼니까 49.88까지네요. 금방 환산이 되나요? 안 돼요. 치수를 내가 재고 있는데 이게 금방금방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주셔야 돼요. 디비전이 아닌 리밋으로요. 그러면 값이 적용돼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치수를 이렇게 주셔야 돼요. 설계자는 시멘트리컬이나 디비전으로 보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리밋으로 보여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